지난 편에서 에이전트를 4역할로 나눴습니다. PM과 개발과 리뷰와 디자인이 각자 자기 일만 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쓴 코드를 자기가 승인하는 문제를 구조로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팀으로 돌려보니 새로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에이전트가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하면 저는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문제가 안 됩니다. 위험한 건 그럴듯한 답입니다. 형식이 맞고 문장이 자연스럽고 세부가 구체적인데 근거가 없는 답입니다. 틀린 답은 검증하면 걸러지는데 그럴듯한 답은 검증할 생각조차 들지 않게 만듭니다. 이번 편은 그 그럴듯한 답을 걸러내는 장치를 만듭니다. 라벨로 상태를 나누고 증거를 구조로 강제하고 출처가 맞는지 판별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으로 제 원고를 검증했다가 제가 틀렸던 기록도 그대로 공개하겠습니다. 이 현상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미국 표준기술연구소 니스트는 이걸 컴패뷸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있게 제시된 오류나 거짓 내용이 사용자를 오도하는 위험이라는 뜻입니다. 핵심은 자신있게라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틀린 것 자체가 아니라 틀린 것이 확신에 찬 형태로 온다는 데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섞이는 유형이 6가지입니다. 첫째, 근거 없는 주장. 문장은 구체적인데 출처가 없습니다. 둘째, 틀린 출처. URL과 인용은 있는데 질문한 대상이 아닙니다. 셋째, 조작된 인용. 인용 보호가 붙어 있는데 그 문장이 원문에 없습니다. 넷째, 낡은 전제. 과거에는 맞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다섯째, 도구 미실행. 결과물은 나왔는데 검색이나 파일 조회가 실패했습니다. 여섯째, 전파된 오류. 여러 에이전트가 동의했는데 같은 잘못된 전제를 공유했습니다. 세 번째가 특히 잡기 어렵습니다. 출처는 실제하고 대상도 맞는데 인용문만 원문에 없는 경우입니다. 리스트 문서는 이걸 따로 지적합니다. AI가 답을 정당화하려고 논리나 인용 자체를 지어낼 수 있고 그게 사람을 더 깊이 오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거가 붙어 있으면 사람은 검증을 덜 합니다. 여기서 원칙 하나가 나옵니다. 산출물이 왔다는 것은 도구가 작동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코드는 빌드가 실패하면 바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문서와 조사와 이미지는 그럴듯한 무언가가 나오면 성공처럼 보입니다. 그럼 출력 형식을 기계로 강제하면 될까요? 오픈AI의 구조와 출력 기능은 답이 정해진 형식을 반드시 지키게 만듭니다. 필수 항목 누락이나 잘못된 값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같은 공식 문서가 뒤에서 이렇게 적습니다. 모델은 항상 스키마를 지키려 하는데 입력이 스키마와 전혀 무관한 경우 그 성질이 오히려 환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검사를 둘로 나눠야 합니다. 형식이 맞는지 보는 검사와 그 값이 실제 원문과 맞는지 보는 검사입니다. 앞은 도구가 해줍니다. 뒤는 절차로 만들어야 합니다. 가장 흔한 설계는 두 갈래입니다. 찾았다와 못 찾았다. 이게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AI가 찾았다고 답할 때 그 안에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실제 원문에서 그대로 확인한 것과 여러 정보를 조합해 추론한 것입니다. 두 갈래에서는 둘 다 찾았다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셋으로 나눕니다. 확인됨은 지정한 원문에서 주장을 직접 뒷받침하는 내용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추론됨은 관련 증거를 조합했지만 직접 진술은 못 찾은 상태입니다. 못 찾음은 정한 범위 안에서 근거를 못 찾은 상태입니다. 중요한 건 이 라벨이 AI의 자신감 점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증거를 어디까지 처리했는지를 나타냅니다. 확인됨을 사실로 확정이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출처 자체가 틀렸거나 낡았거나 질문과 다른 대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이름은 출처에서 확인됨입니다. 진짜 위험 구간은 추론됨입니다. 못 찾음은 AI가 정직하게 포기한 상태라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 추론됨에서 AI는 가장 그럴듯한 답을 만들어냅니다. 라벨이 없으면 이게 확인됨과 섞여 들어옵니다. 라벨을 붙인 뒤 모든 내용을 같은 문서에 복사하면 라벨은 장식입니다.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승격 규칙을 정해야 합니다. 확인됨이면서 인용문을 다시 찾았고 대상이 일치하고 최신성을 통과하고 충돌이 없고 담당자가 승인한 것만 최종 문서로 올립니다. 코드가 없어도 체크리스트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못 찾은 항목은 비워도 지우지는 않습니다. 빈칸만 남기면 나중에 다른 사람이 추측으로 채웁니다. 항목과 상태, 찾아본 범위, 마지막 확인 날짜, 다음에 시도할 경로, 그리고 잠금 상태를 함께 남깁니다. 상태를 남겨야 재발이 막힙니다. 출처를 밝혀줘라고 부탁하면 대부분 밝힙니다. 문제는 못 찾았을 때입니다. 부탁은 지킬 수 없을 때 조용히 생략됩니다. 그래서 부탁이 아니라 구조로 막습니다. 문서 제목과 발행처, URL, 발행일, 확인 날짜, 원문 인용, 그리고 다시 찾을 수 있는 위치까지 필수 항목으로 요구합니다. 이 중에 인용문과 위치가 결정적입니다. URL만 요구하면 AI가 실제로 그 페이지를 읽었는지
검색 결과 제목만 보고 주소를 붙였는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원문 인용을 함께 요구하면 그 구분이 생깁니다. 이건 제가 만든 방법이 아닙니다. 엔트로픽의 공식 가이드도 같은 방향을 권고합니다. 불확실성을 허용하고 긴 문서에서는 원문 인용을 먼저 추출하게 합니다. 주장마다 인용과 출처를 붙인 뒤 뒷받침 문장을 못 찾으면 주장을 철회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같은 문서가 한계도 명시합니다. 이 기법들이 환각을 크게 줄이지만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니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검증하라고요. 그래서 목표를 정확도 100%로 잡으면 안 됩니다. 다음 문제는 엉뚱한 출처입니다. 동명의 제품, 개정판, 지역별 페이지, 복제 문서가 존재합니다. 출처를 열었더라도 다른 대상을 보고 있으면 검증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대상 정의 카드를 먼저 만듭니다. 대상 이름과 발행 주체, 공식 도메인, 버전, 적용 지역, 그리고 반드시 포함할 특징과 포함되면 안 되는 특징을 적습니다. 이 판별 규칙은 그 업무를 아는 사람이 정의하거나 검토해야 합니다. AI가 초안을 만들 수는 있지만 검토하지 않은 규칙을 그대로 쓰면 잘못된 기준으로 출처를 통과시킵니다. 규칙 자체가 틀리면 그 아래 모든 판정이 틀립니다. 같은 AI를 여러 번 부르는 것보다 책임을 나누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자는 후보와 증거를 모으고 최종 승인은 하지 않습니다. 검증자는 원문과 대상과 시점과 충돌을 대조하고 근거 없이 빈칸을 채우지 않습니다. 승인자는 위험과 사용 목적을 보고 채택을 결정합니다. 이 중에 검증자의 금지사항을 특히 지켜야 합니다. 검증자에게 이 문서를 개선해줘라고 하면 빈칸을 채우고 문장을 매끄럽게 다듬습니다. 검증자의 일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역할을 모두 AI가 맡는다고 독립성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모델, 같은 검색 결과, 같은 대화 맥락을 공유하면 오류도 공유합니다. 중요한 항목은 다른 경로의 증거와 사람 판단을 넣어야 합니다. 절차를 만들면 실패 사례로 시험해야 합니다. 공식 문서에 명시된 항목을 주고 정확한 인용이 나오는지 봅니다. 존재하지 않는 항목을 주고 못 찾음이 나오는지 봅니다. 제목이 같은 다른 자료를 주고 기각되는지 봅니다. 날짜가 다른 공식 문서 2개를 주고 충돌 표시가 되는지 봅니다. 그리고 페이지에 없는 문장을 인용으로 주고 걸러지는지 봅니다. 검증한 절차는 파일로 고정합니다. 도구가 기능을 지원하면 거기 저장하고 없으면 프로젝트 지침이나 조사 프롬프트 앞에 붙이는 텍스트로 보관합니다. 중요한 건 사람이 읽고 승인했는지 그리고 변경 이력이 있는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설계입니다. 이제 이 절차를 제 원고에 적용한 기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작동한 사례가 아니라 제가 틀렸던 사례입니다. 제 원고에 오픈AI 문서를 인용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발행 전에 검증했습니다. 원문을 열고 그 문장의 앞부분을 검색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판정했습니다. 이 문장은 페이지에 없다. 패러프레이즈가 인용 보호에 들어갔다. 인용을 기각하고 다른 문장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를 인용문 조작을 잡아낸 기록으로 책에 실었습니다. 그 판정이 틀렸습니다. 문장은 페이지에 있었습니다. 제목 바로 아래 부제였습니다. 제가 조회에 쓴 도구가 본문 영역만 읽었습니다. 그 사이트는 제목과 부제가 본문 바깥의 머리 영역에 있어서 부제가 통째로 빠졌습니다. 3가지 경로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최근에 추가된 문장도 아니고 그 페이지의 고정 구성 요소였습니다. 제가 한 것은 원문에 없다가 아니라 내가 본 범위에 없다였습니다. 그 둘을 구분하지 않고 단정한 게 오류입니다. 여기서 원칙 하나가 나옵니다. 부재 주장은 존재 주장보다 입증 부담이 큽니다. 있다는 한 것만 찾으면 끝납니다. 없다는 조회 범위 전체를 보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재를 단정하기 전에 무엇을 어디까지 조회했는지 먼저 적어야 합니다. 이 기록을 지우고 조용히 고칠 수도 있었습니다. 남긴 이유가 2가지입니다. 첫째, 제가 파는 것은 저자가 안 틀린다가 아니라 틀린 것이 밖으로 나가기 전에 잡히는 절차입니다. 실제로 잡혔고 잡은 건 제가 아니라 독립검증이었습니다. 둘째, 검증 절차 자체도 검증 대상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절차를 만들면 그 절차가 무엇을 못 보는지도 함께 물어야 합니다. 여러 에이전트를 쓰는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한 번에 이 계획서를 비판해줘라고 하면 답이 한 축으로 몰립니다. 검토 기준을 미리 다르게 지정하면 서로 다른 항목이 나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이건 보장이 아니라 경향입니다.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내 에이전트가 같은 문서를 읽고 같은 검색 결과를 썼다면 그건 4번이 독립검증이 아닙니다. 역할 분리는 관점의 다양성을 만들지만 사실의 독립성을 자동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4명이 다 동의했으니 맞다는 판단은 실제로는 한 개의 오류가 4번 복제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독립성을 높이려면 분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원자료와 2차 해석을 나누고 조사자와 검증자의 대화 맥락을 나눕니다. 같은 제공사와 다른 검증 경로, 내용 검토와 실제 도구 실행, 그리고 AI 판단과 책임자 승인입니다. 실제로 해본 기록입니다. 제가 이 시리즈의 사업 계획서를 초안으로 썼습니다. 그 다음 AI 내 역할이 비판했고 내 비판이 서로 겹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제 원래 전략이 뒤집혔습니다. 원고를 먼저 쓰겠다는 계획이 수요 검증을 먼저 하는 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개정본에도 오류가 있었습니다. 다른 AI에게 검증을 맡겼더니 원천 파일을 찾지 못했다고 적혀 있는데 파일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확인하지 않은 것을 확인된 것처럼 단정한 겁니다. 그리고 4층에서는 AI 둘이 모두 통과시킨 것을 제가 잡았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검증을 몇 층 쌓아도 마지막은 사람이 봐야 합니다. 모든 문장을 사람이 다시 읽으면 자동화의 이점이 사라집니다. 위험이 모이는 곳만 표시하면 됩니다. 추론됨과 못 찾음, 그리고 충돌과 낡음과 대상 불일치 표시가 붙은 항목입니다. 초안 대비 바뀐 주장, 외부 공개나 결제나 삭제나 권한 변경으로 이어지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법률과 의료와 재무와 보안 관련 항목입니다. 마지막 원칙입니다. AI를 믿을지 말지를 한 번에 결정하지 마세요. 주장을 쪼개서 증거 상태를 드러낸 뒤 검증 가능한 것만 최종 결과로 올리면 됩니다. 답을 믿지 말고 답이 통과한 절차를 확인하세요. 다음 편은 사람이 자리에 없을 때입니다. 정해진 시각에 알아서 돌게 만들고 비용이 새지 않게 막고 실패했을 때 조용히 넘어가지 않게 만드는 방법입니다.